지난 시간에 LNG 선발주가 늘어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셰일 혁명과 엮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셰일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그동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었던 산유국들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깨트림으로써 LNG선 발주가 크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였었죠. 그렇다면 LNG선 발주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데 과연 이 LNG선 발주가 어느 국가에 그리고 어느 기업들 쪽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수주 점유율 기준으로 한국이 30%, 중국이 30%, 일본이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중일이 전 세계 조선업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배를 주문하려고 하는 국가나 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나머지 20%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나 기업들이 배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된 80%의 국가,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국가 가운데는 어느 국가를 찾아가게 될까요? 먼저 중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저가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NG선도 발주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걱정이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LNG선을 건조를 했었죠. 글래드스토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래드스토너가 건조가 된 지 2년 만에 2018년 6월에 작년 6월에 엔진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배를 움직이다 바닷길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리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중국 정부에서 2개월 정도 수리를 하고 나면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재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건조된 지 2년 만에 이 배는 폐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LNG선 발주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국에서 좋은 입찰 제안서를 갖고 온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제 서류를 들고 부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부장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LNG선은 한번 발주하게 되면 적어도 20년은 써야 되는데 2년 만에 이 돈을 날려버리라고 하면서 이 결제 서류를 반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게는 LNG선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사실 일본은 조선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워낙 LNG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였어요. 전 세계의 LNG 수입, 수출 터미널을 모두 합치게 되면 한 150개 정도가 되고 그 가운데 수입 터미널만 따지자면 전 세계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수입 터미널이 27개나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일본은 LNG 사용을 워낙 많이 해온 국가였습니다. LNG 사용을 많이 하는 만큼 LNG 선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요.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LNG 선에 대한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죠. 한국과 일본의 LNG 선 기술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을 초록색 선으로 놨습니다. 초록색 선 100으로 놓고 일본의 LNG선 기술력을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거의 전반적인 요소들에서 일본의 LNG선 기술력은 한국에 조금은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일본 쪽으로도 LNG선 발주가 많이 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본이 갖고 있는 LNG선 기술력은 모스형이라고 해서 구식 기술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한국이 갖고 있는 LNG선 기술력은 멤브레인형이라고 해서 신식 기술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이 기술력 격차는 작년에도 비슷했었는데 작년에 일본으로 가는 LNG선 수주보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수주를 가져왔다는 것을 봤을 때 글로벌 선사들과 세계의 많은 국가 기업들도 구식이든 신식이든 이걸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술 격차가 숫자로 봤을 때는 아주 경미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 기술력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은 99, 중국은 88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가 제외를 할 수가 있었죠. 이미 폐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돈 들여서 LNG선 발주했다가 그 돈을 모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숫자로 봤을 때에서 기술력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기술력 격차가 숫자로 봤을 때는 별로 아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로 LNG선 발주가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배값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매우 낮습니다. 중국의 가격이 싸니까 중국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벌크선이나 탱커선 이런 쪽에 있어서는 중국으로 수주가 몰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의 배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LNG선과 LPG선 같이 고기술력이 필요한 이런 발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LNG선 발주와 주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LNG선 발주가 가장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LNG선을 건조하는 조선산업의 주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국내 조선업에서 LNG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6%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거의 60에서 70%는 플랜트, 탱커, 벌크, 컨테이너선 이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LNG선 발주가 워낙 굵지가 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LNG선 발주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도크 경쟁까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머지 60에서 70%의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의 성과 여부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매각 이슈, 협상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진행 단계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을 아주 면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